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6월 27일까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이 잘못된 부분을 시정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하시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하시는 감사인 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난 후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이 증인들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실장님이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평택시 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0일 기획항만경제실장 이정열.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주요 업무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 이정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위원장님과 김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항만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유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한준희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이영월 청년정책과장입니다. 김보경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문재홍 세정과장입니다. 차재룡 징수과장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2025년도 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9쪽까지는 일반 현황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14쪽 변화에 대응하고 효율적 행정을 위한 혁신 역량 강화입니다. 다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업무 효율화를 통한 혁신 행정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혁신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실행력 높은 혁신 행정을 추진하고자
2025년 평택시 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실무자 중심 혁신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혁신 동호회 활동을 지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혁신 경진대회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역량 강화 교육 및 워크숍을 바탕으로 조직 문화 개선 및 직원 참여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행정 개선을 위한 제한제도 운영으로 시민께서 요구하시는 다양한 정책 제안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쪽 평택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영입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은 탄력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마련한 기금입니다. 다른 회계와 기금의 여유자금인 예수금 수익과 이를 운영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수입으로 조성되며 현재 조성액은 약 2,133억 원입니다. 이 중 약 410억 원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개발 기반시설 사업 등에 필요한 융자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나머지 1,723억 원은 시금고의 예치금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각 회계 및 기금이 고유사업 추진을 위한 예수금 원금 상환 수에 따라 전년보다 약 225억 원 줄어든 1,928억 원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신뢰받는 법무행정 및 규제개혁 활성화입니다. 직원들이 원활한 소송 수행을 돕고 행정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법률 자문관과 고문 변호사를 통한 법률 자문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률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무료 법률 상담 제도를 확대하여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절차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법하고 안정적인 법제 운영을 위해 필수 조례를 적기에 마련하고 불합리한 규제 및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하여 시민 복지 개선 및 자치법규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한 성과중심 행정 추진입니다. 성과중심의 조직 분위기 조성을 통해 시정 목표를 실현하고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대내외 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합동평가, 시군 종합평가 등의 대외 평가는 지속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로 1그룹 내 우수기관 선정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부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전부서 및 읍면동 평가를 추진하여 주요 핵심 사업 추진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조 항만수산과 소관입니다. 경쟁력 있는 항만 환경 조성입니다. 지난해 평택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중국의 저가격 밀어내기 수출 증가로 인하여 2023년 대비 12.7% 증가한 92만 4천 TEU를 기록했습니다. 평택항의 물동량 증대를 위하여 국내외 설명회 개최 및 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원, TF 회의 등 맞춤형 전략 회의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제4차 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의 입출항 항로 분리 및 중심, 친수공간 조성 등 15개의 의견 반영을 요청하였으며 평택항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평택항 축제, 희망의 바다 그림 그리기 대회, 홍보 아카데미 운영 등 다양한 평택항 홍보 활동을 통해 대내외 평택항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0조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부도 배우도로에서 평택호 관광단지까지 이어지는 항만 배수로 정비 사업으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친수공간 등 시민을 위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9월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12조 구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주변 개발 사업입니다. 평택항 2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 사업은 관광, 레저 등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제4차 항만 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사업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 국제여객터미널 친수공간 개발을 위해 부지관리청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함 활용 해양안전체험관 조성사업은 23년 8월부터 함내 철거공사를 시작으로
현재 인테리어, 수영장 등 내부 공사 중에 있으며 2026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14쪽 내실 있는 어업인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해양수산 경기 뒷받침 강화를 위한 수산자원 조성사업과 수산물 생산성 증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해수면에는 넙치, 내수면에는 동작의 뱀장어 등 3개어종 102만 마리를 방류하여 어업인 소득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수산물 생산성 증대를 위한 어민 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어업 경영인 안정화될 수 있도록 어업 생산 기반 시설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조 청년 정책과 소관입니다. 청년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정책 추진입니다. 청년의 안정된 삶을 통해 자기 성장을 위한 정책 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 평택시 청년 정책 사업으로는 총 10개 부서에서 42개의 사업을 수립 시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평택시 청년들의 활동 중심 공간인 청년 지원센터 운영과 청년 네트워크 6기 구성을 통해 청년들의 의견 수렴과 자기 개발 및 관계망 형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권역별 유휴공간 5개소를 활용해 청년들이 자유로운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임차료 및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청년 해외대학 연수 사업으로서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의 참여자 선정을 완료하고 오는 7월부터 약 3주간 미국 미주리 대학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청년의 주거 등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월세 및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기본소득 지급 등 다양한 생활안정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68조 청년의 도전을 열어주는 취창업 지원입니다. 청년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여 취업 의지를 제고하고 최근 증가하는 청년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의 성공적인 자립을 도모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 상반기 청년 창업과 취업 지원을 위해 평택 청년 성공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는 평택형 취업 지원 사업 등 3개 분야 8개 사업의 청년 취창업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선 평택형 취업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면접 교육 등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AI 활용 영상 편집 등 4차 산업교육 훈련을 통해 미래 사업에 대비한 인재 양성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의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 도전 아카데미, 우수 초기 창업자 사업자금 지원과 특례 보증 및 2차 보전 사업도 연중 추진하여 창업자금 접근성 및 지속 가능성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취창업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일자리 기회와 경제 자립 기반을 함께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9쪽 변화하는 인구에 대응하는 맞춤형 인구정책 강화입니다.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해 시민과 함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출생아에게 200만 원 이상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천만남 이용권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 완화 대응을 위한 2025년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4개 분야 125개 세부 사업을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 특화 인구정책 공모사업과 공모전을 개최하여 가족 친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인구정책 홍보 및 맞춤형 인구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신중년의 활기찬 사회참여 기반 마련을 위하여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와 인생 재설계 교육 및 신중년 공모사업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인 가구 지원 공모사업과 특화 강연 프로그램 등 변화하는 인구와 가구 변화에 맞는 맞춤형 지원 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인구 변화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사업을 꾸준히 발굴, 확대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조 일자리 경제과 소관입니다.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강화입니다. 민간 소비 위축, 물가 및 고금리의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서민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골목형 상점과 지정 확대 및 골목상권 마케팅 지원, 소상공인 특례 보증 및 융자금 이자 2차 보전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원, 공공 배달앱을 활성화 및 착한 가격 업소를 확대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향상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27조 지역특화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입니다.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공공근로사업, 청년 인턴 사업 등 직접 일자리 사업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위탁 전환으로 보다 전문적인 일자리 센터 운영과 일자리 박람회 개최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 지원하여 수요자 고용 안정으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328조 변화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조성입니다. 급변하는 유통시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장별 특색 있는 맞춤형 마케팅 사업과 매니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심각한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전통시장 및 시설물 유지 보수를 진행하여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매출 확대를 위해 오늘의 상품권 환급 행사 및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등 국도비 공모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9조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추진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 대상 교육 및 컨설팅, 사회적 기업 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사회보험료 재정 지원, LH 임대주택 내 사회적 기업 공간 입주 지원을 통해 사회적 경제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제품 홍보 및 판로 확대를 위해 사회적 경제 공공구매 박람회, 가치의 평택, 소셜 마켓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 저변 확대를 위한 사회적 경제 신규 창업 지원 및 창업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사회적 경제 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조 세정과 소관입니다.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 추진입니다. 지난해 평택시는 지방세 1조 3,482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 내 세입 규모 6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금년에는 부동산 시장 둔화에 따른 거래량 감소가 있지만 인구 및 사업장 증가와 대기업 등 실적 개선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증가가 예상되어 지방세 징수 목표액을 1조 5,141억 원으로 다소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4월 말 현재 목표액 대비 28.3%인 4,288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남은 기간 동안에도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누락세원 발굴을 통해 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5조 시민과 소통 공감하는 세정 서비스입니다. 납세자에게 편리하고 다양한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월 개인 지방소득세 완스타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지방세 환급 관련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의 납세 편의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수 성실 납세자 선정을 통해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자의 권리 존중 및 권익보호 활동을 강화하여 시민 친화적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75조 징수과 소관입니다.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한 체납액 집중 정리 추진입니다. 2025년 체납 정리 목표액을 지방세 418억 원, 세유 수입 100억 원, 총 518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025년 4월 말 현재 관연도 기준으로 지방세 163억 원, 세유 수입은 43억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체납 정리 목표 달성을 위해 부동산 압류 등의 신속한 체납 처분과 함께 공공정보 등록, 명단 공개 등 행정 제재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권역별 징수팀과 체납 기동팀의 유동적인 협업을 통해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맞춤형 납부 유예 및 체납 처분 유예 등 경제적 위기에 따른 생활 안정을 도모하도록 배려하겠습니다.
476조 기업과 공감하는 친화적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2025년 정기 세무조사 목표를 100개 법인으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희망시기 선택제 신청을 통해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를 실현하고 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노력하면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택지 및 도시개발 사업자 등 대형 건축물에 대해 중점적인 현지 조사 등을 통해 탄로되는 세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주요 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고 폐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질의가 책자를 위주보다는 본 의원이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신 책자를 전체 보고 통계는 그 확률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들께서 그 숙지하고 오신 부분에 있어서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중기 지방재정 계획들 다 갖고 오셨습니까?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질의가 오늘 좀 많을 듯 합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세우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기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미리 설계하는 사항입니다. 네, 그거는 그 행안부 지침에도 나와 있지만 5년 단위로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년 그 비율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17페이지 감사자료 17페이지 보면 시정 발전을 위한 성과 중심 행정 추진이라고 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자료가 조금 많이 그 타 자료하고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다 피셨습니까? 17페이지. 자, 보면 대내 평가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평가 기본계획 수립을 2025년 2월에 하시고 직무 성과 계획 체결은 4월에 하십니다. 부서별 성과 목표 시행 계획서는 바로 4월에 하세요. 그러면 이 성과 계획을 세우시고 나서부터는 어떤 행위를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제 4월에 평가계획이 수립이 되면 저희가 그 평가위원님들한테 하고자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심의를 받고요. 그리고 이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자체 점검 및 저희가 이제 월별 추진 사항 점검 등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적이 올랐는지 안 했는지 이런 전략 회의들을 해 가면서 최종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회의는 어떤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대부분은 이제 월별로 자체 실국별로 해서 실국수장님이 각 부서별 주관 여건을 정비를 하고요. 그 정비된 사항들이 저희 이제 주관부서 쪽으로 취합이 되면 그 안에서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한 번 필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과를 낸 예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월별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전략회의 하시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루틴을 갖고 활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성과 중심의 평택시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성과를 낸 사례가 2024년도 사례가 있다면 그 사례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17페이지 하단에 보면 향후 계획에 시군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5위 이내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2024년도 몇 위였습니까?
작년도는 9위 했습니다. 2023년도 몇이었습니까? 6위 했었습니다. 네, 6위에서 9위로 떨어지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직문화 KPI 지수라고 하는데 이 지수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부분이 성과를 냈다라고 보십니까? 성과가 안 났다는 얘기죠. 평가 기준에서 저희가 선정 순위가 변동이 됐습니다. 하향으로. 그러면 이 조직 문화를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루틴을 바꾸셔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지금 책자를 보면 제출하기 위한 책자고 본위원이 현재 2023년, 24년, 25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많은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뭐 불용액이나 아니면 사고율, 명시율 이런 부분보다는 평택시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성인지 예산부터 해서 성과 지표수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2025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많은 변화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 보여지는 지표나 아니면은 참고사항으로 제출하신 자료나 변화된 부분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순위가 변동이 되고 그것도 순위가 떨어진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성과 중심의 조직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고민을 하시지 않으면 오늘 이번 2025년 행감은 그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성과를 내겠다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예산 및 모든 부분이 다 변화가 된다는 의미인데 의미가 전혀 안 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의미가 있겠냐라는 부분이 이번에 행감에 임하는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어떻게 이 부분을 우리가 바꿔나가고 정말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 KPI 지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본위원의 생각은 적어도 이게 원례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주간이나 월간 체크 미팅을 꾸준히 하셔야 되고요. 그 내용에 대한 대시보드를 공유를 하시고 피드백된 것들이 선행될 수 있는 성과 중심 조직 분위기 성과를 낼 수 있게 조직을 재정비하셔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만 지표 관리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4년 지역 발전 지수 46.1%로 159개 시군 중에서 평택시가 몇 위를 하신지 아시죠? 보도자료 엄청 많이 뿌리셨던데 전국 7위 하셨습니다. 자, 이 7위 하신 부분이 뭐냐면 연평균 인구 증가율, 그 다음에 고령화율, 출생률을 기반으로 한 측정이에요. 자, 이거는 평택시가 50만에서 100만을 바라보면서 지금 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7위를 받으신 겁니다. 그러면 생활 서비스 부분은 과연 몇이냐?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입니다. 이따가 제가 세정과하고 징수과에도 이 부분에 말씀을 드릴 건데 생활 서비스 부분은 돌봄이나 주거안정, 식사지원, 일시보호 서비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부분은 159개 시군구 중에서 41위예요. 그러면 지역 발전 지수 연평균 고령화율이나 출생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간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에 미치지 않게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 갈 것인가. 이 부분도 지금 성과 중심 행정에서 우리가 핵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다른 지수에서 저희 나온 부분을 보면 KREI 농정 포커스라는 데서 지역 발전 지수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생활 서비스 부분은 41위가 맞고요. 지역 경제력 지수 52위 중에서 평택시가 6위를 했습니다.
주민 활력 지수는 4위를 했어요. 지역 발전 지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7위를 했습니다. 자, 평균치가 굉장히 등락이 심하죠. 그러면 어느 한 부분에 너무 치우치고 있다는 거죠. 저희 시가 시 발전을 위해서 행하는 부분들이 너무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기 지방 재정 계획서로 제가 가겠습니다.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신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만 하겠습니다. 중기 지방 재정 계획서를 보면 43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세외 수입 전망 해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주셨어요.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이 3,391억 4,500만 원입니다. 부담금이 거의 그 3,200억 정도 대세를 하고 있는데 부담금이 전체 지방행정제재 수입이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후 연평균 37.3% 감소세가 예고된다고 다른 자료에는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과금이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도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책자들이 이렇게 오류가 큰 거예요. 다른 책자에서는 37.3%가 감소로 나왔는데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서 43페이지에 보면 부과금은 3,391만 4,500만 원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다는 얘기죠. 25년 전체 세외 수입은 전년보다 감소했는데 제재 부과금 항목은 예외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자료에서는 감소가 되고 어느 자료에서는 동일 연도수인데 이렇게 나오는지. 사업수익 같은 경우도 지금 사업수익을 분석해 보니까 25년 사업수익보다 수입이 전년보다 약 47%가 증가됐어요. 이거 어떤 자료를 보고 사업수익이 47% 증가될 거라고 예시를 하셨습니까? 이 예산 부풀리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이따 PPT에서도 이 부분 지적을 할 건데요. 좀 지금 부담금 같은 경우에도 뭐 환경개발 부담금이나 뭐 각종 부담금이 있겠지만 전년 대비 48%가 급증이 된 걸로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부담금이나 아니면은 부과금 이런 부분들은 시민의 그 실질적인 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생활에서 부과금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과태료 같은 경우도 24년도에는 100억이 넘어요. 그런데 25년도에는 170억이에요. 이게 징수 강화에 따른 것인지 과태료 부과 요인이 급증한 건지 구분이 필요한데 이런 구분도 전혀 없으세요. 그러면 시민들이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저희가 사회가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과태료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는지 시민 민원이 유발할 그 소지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자료 제출이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만약에 이게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24년도보다 25년도가 과태료 수입이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왜 세외 수입은 전년 대비 감소했는데 사업 수입이나 부과금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이 됐는지. 이게 바로 성과 중심으로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규 사업이 증대 요인이 신규 사업이 좀 많이 늘었습니까? 아니면은 기존 수익 사업에서 단가가 조정이 된 겁니까? 제가
뭐 연차별로 있는 그 지방 계획에 있는 표현은 다 드리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듯 싶고요. 네. 그 이제 2025년도부터 2029년도 중기계획상에 있는 그 사업 수입 내에 있는 경상적 세유 수입 그런 걸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니요. 저는 27년, 29년까지 가지 않았어요. 23, 24, 25만 보고 이미 집행이 되고 예산 추계가 돼서 본 예산 안으로 올라온 부분만 대해서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면 매년 계획이 너무 많이 변동이 심해서 27년도까지 갈 수가 없어요. 내년 예산안에 들어오면 또 많은 수치가 변동이 돼서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수치를 보고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겠습니까? 이미 시행이 됐고 올해 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부분은 대답을 좀 요할 것 같습니다. 사업 수익이 이렇게 증대를 해서 했는데 신규 사업이 늘었습니까? 아니면 기존 사업의 수익 단가가 늘었습니까? 우선 그 경상적 세유 수입 사업 부분에서는 그 택지 개발 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그 계획된 사업들이 실질적인 시기가 지금 미반영돼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 대비 실행 여건이 다 완성이 안 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부가금 같은 경우는 택지 개발이나 이제 산업 단지 같은 거 조성하면서 용수량이 증가, 그 수요가 증가해서 그런 상황도 있고요. 얼마나 증가가 됐습니까? 용수량이?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태료 부분도 그럼 설명해 주십시오. (24년도에는) 100억이었는데 25년도에 과태료 수입을 170억으로 잡은 요인이지 않겠습니까? 그건 추후에 말씀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입구조 의존도도 저희 평택시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총 세수입 중 부가금과 부담금이 한 48% 이상 급증을 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100% 이제 시민에 대한 부담감으로 느낄 수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자체적인 수입보다는 징벌적인 성격이 좀 높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얘기를 한 거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넘어오지 않았지만 자율적인 재정 수입 다변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는 지적도 중요하지만 지적에 대한 부분에 대안도 같이 제시해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본 의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제가 그 자료 준비한 거를 보면 우리 기획예산과 우리에서 답변할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몇 가는 좀 추리고 그다음 재정 자립도하고 재정 자주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재정 자립도는 어떤 부분을 재정 자립도라고 합니까? 재정 자립도는 이제 전체 세입 중에서 지방세하고 세입 수입이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그 퍼센티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주도라는 거는 이제 지방교부세처럼 우리가 받아서 자주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하는 부분으로 해서 재정 자주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재정 자립도가 높은 게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거죠? 자립도는 약간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그 지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국도비, 특히 이제 국고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특별법에 의해서 20% 가산이 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국고 보조가 많아지면, 그리고 도비 보조가 많아지면 그만큼 이제 자립도는 좀 줄어들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한테 제출해 준 자료를 보면, 자, 재정 여건에 있어서 재정 자립도 일반에게 제출을 하셨습니다. 2023년, 2024년, 2025년 본 예산 기준으로 지금 그 예산이 계속 그 세입 규모가 그 많은 비율로 늘어나고 있지 않아요. 중앙정부 보조금 교부세 의존이 지금 이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커진다. 재정운영 그러면 자율성이 좀 저하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도비가 많아지면 거기에 따른 네. 시부 부담도 늘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은 양날의 검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원인과 지역 내 세수 확대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희도 이제 지방세하고 세액 수입 부문에 있어서 그 체납이나 이제 받지 못하는 그런 거 징수 활동을 좀 강화하고 그다음에 세원 발굴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방세는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뭐 더 받거나 그러긴 좀 어렵고요. 세액 수입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계속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담금 같은 경우는 일반 부담금으로 해서 이제 사업자가 부담을 하면 거기에 이제 저희가 그 뭐 도로 사업이든 뭐 이렇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담금도 좀 이제 변경이 있어서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한 노력이라는 거는 그 체납을 최소화하고 그런 거 외에 세원 발굴한다는 건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세원 발굴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업하기 좋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그 다음에 세수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돼야지. 저희는 그냥 세수를 걷는 것만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제주도 같은 경우 23년도에 비해 25년도 6.62포인트가 감소가 됐어요. 이제 지금 이거는 이제 예. 그 자주 재원뿐만 아니라 교부세나 이전 재원이 줄고 있다라고 보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은 재정 자립도도 문제가 되고 재정 자주도도 문제가 되는데 의존 재원마저 지금 낮아지고 있다라고 보면 우리 시에서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뭐 특별한 그 지자체이기 때문에 뭐 특별법도 있고 해서 지원받는 부분이 좀 많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계속 가는 상황이 아니고 의존 재원마저 낮아지면 지방교부세나 국도비 그 확보에 대한 어떤 그 안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좀 전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지방 교부세는 이제 저희가 그 몇 년 전에부터 이제 그 삼성을 인해서 세수가 갑자기 느는 게 있었고요. 또 이제 요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줄었는데 그 지방세가 그 삼성 인해서 1,900억 그 정도 이렇게 늘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 지방 교부세라는 거는 이제 그 지방의 수요와 그 해당 시군의 수요하고 그다음에 수입의 그 차이에 대해서 이제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수입이 느는 것만큼 또 교부세가 줄게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그렇지만 국도비 확보는 또 다른 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는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최근 그 복지 분야가 늘다 보니까 국도비는 좀 느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 교부세는 좀 줄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정부 정책의 원인이 있는 건지 시의 미흡한 행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건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그냥 이게 국가 정책이고 지금 현재의 상황이니까 하고 받아들여지면 이게 발전이 없고 이거는 문제가 좀 심각한 거예요. 그럼 이미 파악을 하셨고 그다음에 국도비 매칭에 대한 부분이 계속 이제 그 지자체로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에는 뭐 50대 50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 10% 주면서도 전체 다 주는 것처럼 국가에서 생색은 다 내고 이래서 매칭 비율 높지 않은 것들은 대부분 자제하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지적된 사항인데 그럼 매칭 비율이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세수 확보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이렇게 특조기부나 교부세 같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미흡한 대응을 해서 못 갖고 오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회의를 하거나 하셨을 텐데 나온 것 중에서 시에 보고할 만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 금년도 4월 경에도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국도비 확보 계획 확보 이제 더 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국무총리실에 가서 그 세종에 가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국고보조를 20% 가산하게 되는데 일부 안 주는 사업들이 있어서 특히 이제 복지 분야 쪽은 그 지방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걸 좀 가산해서 해달라고 그 적극적으로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 그 정도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본 의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저희 23년도부터 보면 자체 재원으로 하는 사업들은 좀 그래도 덜한데 이렇게 매칭 사업으로 내려오는 게 그 매칭 비율이 중간에 바뀌어가지고 시에 부담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세수 확보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어느 항목에 담아두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그 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뒤로 밀리고 그 다음에 그 사업 매칭 비율이 점점 적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실질적인 부담이 되는데 그 예산이 제때 확보가 안 되면 복지나 이런 부분의 매칭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게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안을 좀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가 돼서. 그리고 통합 재정 지수를 보면 본 예산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년도 기준을 보면 일반 회계에서만 흑자였어요. 그리고 24년, 25년은 일반 회계도 연속 적자입니다. 특별회계 적자 전환은 본질적인 운영 문제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 통합 그 재정 지수 적자 해석의 그 적자 해소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요? 지금 이게 좀 심각한 거 아닙니까? 23년에만 일반 회계에서만 흑자였고 그렇게 흑자였던 게 24년, 25년 된 일반 회계도 연속으로 해서 적자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 적자에 대한 해소 방안을 어떻게 지금 시에서 찾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기금을 좀 통합 조정해서 또는 폐지 검토는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기금과 공기업 특별회계의 지출이 증가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공기업 같은 경우는 이 좀 문제가 좀 많습니다. 원인 및 그 통제에 대한 방안을 강구책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기금 통합 조정이나 이런 부분도 폐지나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는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할지 안 할지는 검토 후에 나오겠지만 이거 통합재정 지수가 계속 이렇게 적자면은 이거 저희 시 심각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뭐 불용을 했네 뭐 했네 하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PPT 준비해 주세요. 자, 지방채 발행 계획이 심각한 오차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인지하고 계시죠? 24년도 실제 신규 발행에 분명히 이유는 있었습니다. 일부 보고된 것도 있고, 그런데 23년에서 27년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24년에서 28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면 과소 예측과 초과 예측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택시 채무 현황 보겠습니다. 자, 4.2배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쭉 보면 지금 한번 좀 보세요. 자료. 그리고 미처 대답 못하신 부분 자료 찾아서 대답 준비해 주시고요. 요거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462억이었던 지방채가 2024년도에 이제 1960억 정도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네. 애초에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개별 소규모 사업들 위주로 하고 있던 사업이나 사업량들이 이제 저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모산이나 은실공원 조성 사업과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파생된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이제 31년경이면 요 사업 종료가 되면 그때 이후로는 좀 감소세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 뒤에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해 오면서 저희가 이제 원금도 그렇고 이자도 그렇고 같이 상환해 나가면서 네. 당분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채 금액이 높다 보니까 부담해야 할 금액도 높아지지만 일정 기간 이후에는 좀 감소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사항을 말씀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전재정 기조가 평택시 지금 채무 비율 8% 평택시가 아니고 채무 비율 8%로 감축을 하면 예산 대비 2026년 지자체에게 2천억을 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택시가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채무 비율 낮추기 위해서. 알고 계시죠? 2천억 성과로 내려보내겠다고 발표한 거. 채무 비율을 어떻게 낮추어서 이 없는 재정에 2천억이라는 돈을 확보를 할 계획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부분은 이 자리에서 설명이 조금 안 될 것 같고요. 통합재정 수지 비율은 2% 목표인데 통합재정 수지 비율도 우리 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보면 2020년 대비 2024년 채무 잔액 증가율은 4.2배라고 앞에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재정 계획상 지방채 예측 오차도 굉장히 심각해요. 실제 발행액 대비 148억 원이 과소가 됐고 24년에서 28년까지는 250억이 초과 예측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막대한 이자 부담 및 시비 충당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상환 도래가 오고 하는데 2025년보다 2026년도에는 51억이에요. 우리가 갚아야 될 부분이. 2025년도 경기가 안 좋았고 아까 2년 동안 마이너스 일반 회계에서 했고 25년도에 43억인데 25년도에 경기가 좋아진다는 예측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6년도에 제일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51억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27, 28, 29, 30 요 기한 내에 가장 그 상환율이 높은 시기가 2026년도예요. 그럼 중장기 계획을 분명히 세우셨을 거고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셨을 거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좀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평택시가 전체 이번 예산 자료를 보니까 불용액 증가 및 전액 불용액 현황이 있습니다. 표 한번 보십시오. 24년도 불용이 지금 얼마입니까? 이 자료 보십시오. 예, 24년도 불용액은 783억입니다. 23년도에는 700억, 22년도에는 928억입니다. 23년도보다 불용액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11.7%나 늘어났는데. 이것도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산 편성 이후에 100% 불용 현황입니다. 건수로는 28건이고요. 21억입니다. 자체 사업이
17건, 보조사업이 11건입니다. 이거는 2024년 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담아있는 부분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까? 자체 사업에서 그것도 17건이나.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는 사전 절차나 준비 절차 그리고 민원에 발생되는 사항들을 고려를 하고 해줘야 되는데 그 시행 시기에서 그런 여건들이 사전에 전제가 안 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럼 이거는 조금 반영이 되겠네요.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먼저도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 그런 사항들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될 수 있으면 근거나 여건 등을 좀 명확히 한 사항들을 하고 있고 특히나 23년도 이후에 이제 그 재정 여건이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더 감안해서 지금 진행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더 신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좀 창피한 건데 본 의원이 직접 경험한 겁니다. 자, 재정지표상 수치 오류를 확인을 했어요. 본 의원이 확인을 해서 제가 저희 직원한테 이거 오류다 한번 확인을 해봐라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해서 전화를 했는데 돌아온 답변이요.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서입니다. 이거 행안부에다 제출을 하죠. 자, 그런데 돌아온 답변이 너무 기가 막혔어요. 수치상의 오류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수치상의 오류를 그 누구도 와가지고 수정을 하지 않아요. 자, 시의회 거는 수정을 하겠지만 이미 제출한 거는 수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재정 자립도나 아까 재정 자주도 본 의원이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평택시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지고 있어서 수치를 조정을 한 거라면 이해를 하는데 재정 자립도는 올렸어요. 재정 자주도는 올렸어요. 그냥 어떻게 이런 게 우리 평택시 100만을 바라보고 재정 자주도 자립도에 대한 부분도 지금 심각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수치마저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거 되겠습니까? 네, 더 죄송합니다. 집중하도록 자료 하겠습니다. 작성에 출처를 기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한테 제출하는 자료가 아니고요. 이런 부분은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 보시면 지출 효율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제가 했습니다. 아까 지적한 대로 교부세나 특효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대할 수 있는 방법 분명히 찾으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비효율성인 문제에 대해서 전액 불용이나 아니면 민간 보조사업 미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대처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세입도 중요하지만 제일 더 중요한 거는 세출이죠. 지방 의회에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세입과 세출을 다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평가 비중을 좀 확대를 하세요. 평가 비중을 확대를 하셔서 세출에 대한 건전성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처럼 지금 재정에 어떤 위기 상황이 됐으면 위기 상황을 기준을 삼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강화하는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일반에게 마이너스 되는 부분들이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기획 예산과 부분을 예산과만이 아니라 전체 모든 우리 평택시 공무원들한테 제가 부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선제적으로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강화가 돼야 돼요. 보면 예산 통제 시스템 강화라고 해놓고 제가 거기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 과도한 초과, 집행, 엄격 통제 이거 기본입니다.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느낀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새 정부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바뀌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지역화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지자체의 부담이 늘어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부 목표 달성 로드맵을 수립할 때 충분히 담아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 체감형 사업 투자에는 절대적으로 우선순위에 두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비율적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시고 그다음에 지자체 비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낮은 거에 대한 부분은 조금 선제적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복 사업이나 약자 지원에 대한 재원이 지금 조금 집중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집중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차세대 재정 시스템이 지금 국가 차원에서 도입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발빠르게 그렇게 도입을 좀 하셔서 지금 본 의원이 지적한 거는 전체적인 예산 평택시 전체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가슴 깊이 새겨서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적을 안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시 살림이 조금 더 안정화되고 체계화되고 일반 회계에서 이렇게 적자가 연속으로 되는 부분이 없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에서 이번에 전체의 틀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세부적인 거는 추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의원이 계십니까? 네, 그럴까요? 그러면 잠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아주 잘했어요.